이현우입니다. 153 디자인 이실장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서도 이제 알려드렸지만은 요즘에 유행하는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려드리고자 지금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실장님, 저희들이 이제 그 요소들 인테리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일단 이 컨텐츠는 3부작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고요. 거실, 주방, 욕실 이렇게 3개 나눌 거고, 이번 영상에선 거실 편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라인 조명, 무몰딩 실링팬, 바닥재, 벽 페인트, TV 메리평 아트월로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고, 그럼 먼저 라인 조명부터 봐볼까요? 네. 먼저 라인 조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라인 조명은 아마 고객님도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인테리어 쪽 요소에 진짜 많이 이제 쓰는 제품인데, 라인 조명이 어떻게 보면 시공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집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 매입 조명을 했을 때는 천장 자체의 조도를 이제 잡기 위해서 많이 뚫을 수밖에 없는데, 라인 조명은 그 라인으로 쭉 들어가는 이제 그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천장 자체가 좀 깔끔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추천해 주는데, 라인 조명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비교적 이제 저희들이 이제 30평 기준 이제 9m, 8m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목공 작업, 철거 작업, 그리고 이제 정리 작업, 그리고 설치 작업 이제 그 다 포함해서 한 150 정도 받고 있어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충분히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많이 저희들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들도 있잖아요, 실장님. 이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천정 라인 조명이 천정에 매입이 되다 보니까 천정의 어떤 평활도라고 하죠. 천정의 그 평평함에 대해서도 많이 관여를 받는데,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는 천정을 전체 철거를 하고, 만약 천정이 휘어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좋고, 또 천정 철거를 안 하고 진행한다고 해도 조명을 천정에 매입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목공 작업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비용이 일단 제일 단점이 크고요. 조명 자체의 단가도 더 비싸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작업자의 숙련도나 뭐 디테일에 따라서 마감이 엄청 상이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그죠. 인테리어 업체에 해보셨는지 포트폴리오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시고, 그죠. 그리고 일반인 분들이 수리하기에는 또 벅찹니다. LED 칩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기를 뭐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인 분들은 좀 힘드시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인 조명의 분절 라인이라고 해서 라인 조명이 하나가 쭉 이어지긴 하지만 그게 한 개가 아니에요. 그 이제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나눠가지고 이어 붙이는 형식인데, 라인 조명과 라인 조명이 만나는 그 분절 라인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크게 또 눈에 띄진 않는다. 그죠. 이렇게가 단점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했을 때 이제 디밍 라인 조명도 있잖아요. 디밍이 뭐죠? 디밍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제 주광색, 주백색, 이제 정보색을 이제 세 개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저희들이 이제 몇 번 써봤는데 확실히 집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조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다. 근데 이제 단가 자체가 이제 기본 저희들이 아까 150만 원이라 했는데, 디밍 조명 같은 경우는 한 3, 40 정도 또 이제 하드웨어가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조명을 시공하고 남은 이제 부족한 조도는 저희가 3인치 다운라이트나 2인치나 1.5인치로 조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 거실과 주방만 다운라이트 조명으로 매입하시면 뭐 20, 30평대 기준 뭐 배선값, 조명값, 시공값까지 해서 뭐 90만 원,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되시고, 장점은 뭐가 있죠, 부장님? 장점은 많죠. 일반 이제 저희들이 내려오는 일반 조명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라인 이제 매입 조명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천장 자체가 깔끔해지고 집이 이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비용이 문제죠. 가장 큰 중요한 게. 그리고 이제 단점적인 부분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일장님이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한 3가지 노출을 봤는데, 최소한 이제 천정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뭔 말이냐면 3인치를 천정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조명 기구의 두께가 안쪽에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뭐 천정이 간혹 이제 옹천정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천정인 경우는 천정을 새로 목작업을 한 뒤에 그죠. 해야 돼서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타공 조명이다 보니까 설치 후에 조명을 어디로 옮기거나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도배를 그렇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에는 괜찮지만 주거 공간에는 너무 많이 뚫는 건 제가 추천 안 드립니다. 너무
상가 느낌 나고 눈으로 볼 때도 좀 많이 이쁘고요. 이렇게가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무몰딩 이제 무걸레 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이제 무몰딩 무걸레 바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목공이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목공으로 이제 벽면을 이제 다 한번 원피를 최소 못해도 쳐야 되는 거고, 이제 천정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이제 천정 이제 그 석고에다가 원피를 치면서 이제 히든 마이너스 모딩을 이제 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벽면 자체 이제 선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훨씬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몰딩, 갈매기 몰딩이나 이제 일반 이계단 몰딩 하는 것보다 훨씬 집이 더 넓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벽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개발한 인망도어나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목공을 추가해서 히든도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벽면과 이제 문 자체가 이제 거의 1대1로 맞춰지기 때문에 집이 훨씬 더 이뻐 보이고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점들이 또 있잖아요, 일장님? 단점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엄청나게 대폭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공 작업과 도장 비용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크고, 또 둘째로는 업체 퀄리티마다 마감이 상이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업체, 의뢰하실 업체의 포트폴리오 보시고 시공해봤는지 체크를 한번 꼭 해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걸레바지가 업체 시공을 하게 되면 오염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풀어드리냐면 1대1 걸레바지를 해드리던가 아니면 벽체를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리던가 이렇게 기획을 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집의 실사용 공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대신 눈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시각적으로 훨씬 이제 선정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넓어 보이는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컨텐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실링팬 있잖아요. 네. 실링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실링팬은 근데 저희 집에도 달고 싶은 만큼 너무 이쁘고, 실링팬은 이제 천정에 달린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 공기 순환에 엄청 큰 도움을 주는 공사 항목이에요. 그죠. 금액은 실링팬 금액만 저희가 자주 쓰는 제품은 그 루시에어 제품이라고 해서 한 3-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비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링팬이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천정 보강을 좀 더 짱짱하게 잡아주는 목공 작업이 추가가 되고, 네. 플러스 220V 콘센트 전기를 그쪽으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선 작업이 또 추가가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업체에 맡기시면은 실링팬 금액보다 조금 더 청구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장점으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이제 공기순환,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남아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쪽 이제 기후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링팬을 하게 되면 확실히 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름철이나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 이제 하고 이제 순환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빨리 집이 따뜻해질 수 있는 거고, 여름 같은 경우는 해놓으면 훨씬 더 시원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디자인적인 효과죠. 너무 이뻐요. 예, 너무 이쁘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단점이 또 하나 또 큰 게 있잖아요. 또 하나. 천정 높이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저희는 아파트 리모델링 업체여서 좀 짧은, 길이가 좀 짧은 것들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이제 아파트 층고마다 그 길이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먼지가 조금 쌓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크게 또 그냥 의자 밟고 올라가셔서 그냥 걸레로 한번 쓱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네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바닥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닥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타일, 이제 포세는 타일, 그리고 이제 강마루, 그리고 이제 장판을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장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장판은 이제 그 두께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뭐 LG, 뭐 KCC, 뭐 하나, 뭐 그 제품도 있는데, 제품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있는데, 보통 3만 원에서 보통 한 10만 원, 11만 원 그 정도 이제 비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장판 같은 경우는 2.2T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금액대가 이제 4만 원에서 이제 5만 원 사이로 이제 측정이 되고 있어요. 장판의 큰 장점은 이제 시공하기가 이제 편하다. 그리고 이제 관리하기가 진짜 편하다. 근데 그게 이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장점이 또 뭐냐면은 또 가격이 좀 저렴하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단점도 있잖아요, 이 실장님. 점이 이제 아무래도 마루나 타일보다 멋스러움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 상태, 그러니까 요철이라고 하죠. 바닥에 굴곡짐이 눈으로 이제 다 보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눌림이 조금 심하죠. 가구를 재배치함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눈에 다 보여버리겠죠. 눌림 있는 부분들이. 그죠? 이렇게가 단점이고, 그 다음은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강마루 네.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강마루가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MDF나 뭐 합판 같은 목자재 위에다가 필름을 입혀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금액대는 보통 뭐 제품마다 다르지만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당. 그죠? 저희는 이제 뭐 노바거나 르플로 제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DMA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강마루 요즘 특징은 광폭으로 조금 두껍고 길게 나오는 게 요즘의 특징이고, 장점으로는 뭐가 있죠, 부장님? 장점은 많죠. 이제 가장 이제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그 친환경 본드를 해가지고 한 피스 한 피스씩 이제 바닥을 이제 붙이기 때문에 바닥 이제 평활도가 좀 안 좋아도 이제 그건 다 커버를 이제 해가지고 좀 일괄적으로 이쁘게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에 또 강마루가 할 때 거의 이제 원목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이제 원목 마루보다는 이제 강마루로 하는 것을 좀 많이 추천해 드려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관리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색감 자체도 요즘에 진짜 다양하고 이쁘게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이제 찾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장판에 비해 금액대가 조금은 더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겉에 이제 필름으로 목자재에다 입혀놓은 거다 보니까 뭐 타일보다는 조금 더 잘 찍히고 잘 긁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바닥재를 강마루에서 다른 마감재로 교체를 할 시에는 뭐 별도의 철거 비용이 또 따로 들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또 있잖아요. 이제 MDF 이제 목재이기 때문에 이제 뒷판을 이제 MDF로 이제 제작한 게 있고 합판으로 이제 제작한 게 있는데, 이제 목재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이제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소지는 많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기에는 이제 좀 불편한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강화마루보다는 물기에 강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물을 쏟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닦아주시는 게 근데 그나마 이제 그러시면 이제 괜찮은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방 쪽 그 바닥을 요즘에 포센 타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포센 타일 같은 경우는 비용이 이제 평당 25에서 이제 30, 이제 타일에 따라서 이제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은 이제 더 비싼 거는 더 비싸게 이제 시공비랑 짜리값이 이제 추가되는데, 이제 포세린 타일에 이제 시공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타일 같은 경우는 진짜 관리하기가 너무 편해요. 맞습니다. 뭐 이제 물에도 엄청 강하고, 이제 뭐 청소하기도 솔직히 이제 편하고, 그리고 이제 더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해놓으면은 좀 고급스러워지긴 해요, 집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장점 같은 경우도 또 하나 더 있으면 열 전도율 있잖아요. 빨리 또 올라가지고 따뜻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단점들도 근데 또 많이 있잖아요. 단점들도 있고 일단 시공과 철거가 좀 비쌉니다. 그렇기도 하고 층간소음이 아무래도 장판이나 뭐 강마루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쿠션감이 없다 보니까 딱딱하다 보니까 슬리퍼는 꼭 신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되게 자녀가 좀 어리거나 아니면 노약자가 되게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가 있죠. 뭐 엎어지거나 하면은 좀 크게 다칠 확률이 있고, 또 물건 떨어뜨리면 잘 깨지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 데코타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좀 데코타일에 대해서 좀 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데코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쪽에 이제 많이 시공을 많이 했죠.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는 뭐 임대, 뭐 원룸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제 뭐 유지 이제 오랫동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요즘에 주거용으로 해서 이제 좀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대기업 이제 업체들에서 바닥재 업체에서 이제 디자인이나 이제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원에서 한 이제 장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3만 원에서 한 6만 원, 7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관리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담을 한번 해보신 고객님이 있는데, 이제 한번 데코타일을 이제 시공을 했는데 거기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고양이를 키우는데 엄청 적합하다고 이제 그걸로 이제 견적을 뽑아드리라 해가지고 좀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요즘에 좀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그래도 데코 타일로 이제 하셔도 괜찮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단점들도 있잖아요, 시장님. 단점이 아무래도 그 타일처럼 강마루처럼 클릭 해가지고 끼워 맞춰서 바닥에 본드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타일처럼 명가면 그냥 딱 맞대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그 이음매 부분들이 뜰 수가 있고, 그죠? 또 단점으로는 장판이랑 똑같은 PVC 그 고무 재질이긴 해도 장판에 그 쿠션감이 없습니다. 데코 타일이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장판의 단점 중에 하나를 또 갖고 있는 게 바닥에 그 굴곡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점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네, 벽지는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요즘에 페인트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뭐 공비용은 아까 히든도어 때 말씀을 드렸고, 페인트를 하기 위한 공비용 말씀드렸고, 페인트 비용만 뭐 벽 한 회배당 9만원에서 11만원 잡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죠, 부장님? 장점은 엄청 많죠. 그렇죠. 장점은 이제 벽면을 이제 페인트로 하게 되면은 확실히 그 자연광이 부딪히거나 인조 이제 저희 조명이 딱 비쳤을 때 벽지보다 이제 그 반사나 이제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권해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가장 또 이제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집의 가치를 진짜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도 엄청 편합니다. 이제 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찍히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한 폭이나 이제 전체를 좀 가려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공사가 되는 건데,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좀 오염이나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퍼티 좀 하고 다시 이제 페인트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색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의 색감이 이제 좀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엄청나게 편하게 되죠. 근데 단점 부분도 많잖아요. 단점은 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이제 비용적으로 아무래도 벽지보다 금액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쓰셔야 되시고, 또 이제 모독성이라고 해도 뭐 기관지가 매우 안 좋으신 분들이라던가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걸 저희도 추천을 드리긴 해요.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는 TV 브라켓 매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TV 브라켓을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기존 벽에서 이제 목공 작업이 줘야 되는 겁니다. 목공 작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이 한 50에서 55만 정도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제 그 TV 하부장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집이 좀 이뻐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좀 있어요. 단점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의할 사항들이 있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장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벽걸이 TV 매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 매립과 반 매립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완전 매립은 말 그대로 TV를 벽에 완전히 매립을 시켜서 옆에 벽들과 TV가 1대1로 맞게 하는 걸 완전 매립이라 하는데, 완전 매립 시에는 이제 최신 TV에는 뭐 돌비 음향 기능이라고 해서 뭐 소리가 잘 뻗치죠. 네, 구형 벽걸이 TV 같은 경우는 완전 매립을 하게 되면은 소리 출력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사운드바를 활용하시면은 괜찮고요. 네. 커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보통 TV 공유기 뒤에다가 두기 때문에 좀 와이파이가 조금 방 구석구석까지는 안 퍼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 TV 무게 때문에 그 TV 수평이 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TV 브라켓 이 부분 뒤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옹벽으로 많이 놨던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켓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아예 그냥 고정이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매립은 말씀드리면은 브라켓만 벽에 매입을 하고 TV는 돌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TV를 사용하시다가 뭐 인치를 다른 걸로 시공을 하셨을 때, 또 이제 완전 매립은 그게 안 되죠. TV 사이즈가 바뀌어버리면 그렇죠. 뒤에 틈이 남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들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부작으로 기획한 장단점 컨텐츠 중에 거실편은 마무리 쳐봤고, 다음 편은 주방편이니까 기대해주세요.